안녕하세요. 이김부동산의 이씨입니다. 네, 오늘 좀 허전하시죠? 저도 좀 이제 녹화하면서 좀 어색하고 좀 허전하기도 한데 오늘 김씨가 고객분들하고 이제 미팅이 있다 보니까 좀 오늘 부득이하게 혼자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좀 간단한 건데 개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개발 정보 검색법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하고 지자체라든지 이런 이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제 찾아보시면 된다의 의미의 이제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고 나니까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좀 참고하는 자료라든지 개발 정보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상시 계속 매일 이제 몇 번씩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어떤 게 올라오는지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 사이트를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주택 시장, 이제 부동산으로서 주택 시장, 주택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매력을 좀 잃어가고 있죠. 세금이라든지 규제 지역으로 굉장히 이제 뭐 좋은 데들은 좀 묶인다든지, 그 이제 플러스 서울 수도권, 경기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거진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무주택자들은 서울이나 경기권에 지금 살고 있지만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 정부의 입장도 계속해서 이제 집으로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게 굉장히 이제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이제 부동산에 이제 주택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굉장히 좀 눈을 많이 돌리시고 있고, 개발도 요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이슈는 그동안 아파트에 좀 묻혀 있었죠. 그렇지만 개발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개발은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개발 이슈로 해가지고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파트로 이목은 집중은 되어 있지만 3기 신도시, 선제적으로 3기 신도시를 뭐 이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3기 신도시가 유력해진 그런 지역들에 선제적으로 1차 투자, 뭐 토지라든지 거기에 있는 부수적인 뭐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개발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환경 영향 평가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 이제 환경 영향 평가 하면은 이제 환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요 이제 제가 사이트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이트에서 요거를 이제 캡처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으로 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다는 거는, 여기 이제 실마리가 있죠.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연구한다. 개발을 하는 계획 그리고 개발 사업들은 모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요 환경 영향 평가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개발 섹터, 그러니까 개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된다,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계획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개발이 될 것이며, 그런 섹터를 이제 나눠서 이제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나 좀 이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요거는 이제 오남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저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사업이 100% 된다 안 된다 요거를 판단하기도 좀 힘들고요. 여기에 섹터가 찍혀 있기 때문에 100%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 계획이라든지 실제로 여기에 이제 들어와 사업 주체가 되는, 요즘에는 민간하고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바뀜으로써 요 안에 세부적인 계획들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기가 100%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 개발 단계에 맞춰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어느 정도는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추진이 되는 단계에 있고,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타당성 조사 같은 거를 해가지고 기본계획 고시가 좀 임박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단계들을. 네. 그렇게 되고, 요거 이제 사례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요게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도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도 이제 좀 내용을 쓴 건데, 평택 진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1호선 라인에 있는 진위역 주변에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좀 이제 진위에 대해서 살짝 이제 언급을 해 드리자면, 지금까지 평택의 개발 구조를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1호선 라인, 그 1호선 라인 이제 경부축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경부축이라고 말하는 그 라인을 중심으로 평택의 산업이나 생활권들은 이제 계속 집중이 되어 왔는데, 지금에야 이제 평택항도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서부권, 평택항에 있는 서부권도 굉장히 이제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제 동쪽, 평택에서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에 있는 이제 경부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제 되어 왔죠. 그런 이제 경부축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됐던 곳이 진위역이에요. 진위역 밑으로 뭐 서정리역이라든지 고덕국제 신도시가 있는 서정리역, 그리고 지제역, 뭐 평택역, 이런 식으로 이제 북에서 이제 남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진위역은 오산하고 같이 붙어 있음에도 오산은 개발이 되고 진위 같은 경우는 그냥 논밭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진위가 개발을 계속 그냥 하기 싫어서 그냥 배제돼 와서 안 했던 게 아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평택이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할 때 산업단지를 계속해서 유치를 다 해왔어요. 그 1호선 라인으로. 왜냐면 철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산업을 유치하기 굉장히 이제 좋은 여건에 있었고, 한쪽은 산업, 한쪽은 주택, 뭐 소사벌이라든지 뭐 평택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해 왔던 건데, 진위역도 그거를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2005년, 6년 계속 해가지고 뭐 평택 시의회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진위에도 계속 그런 뭐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게 계속해서 좀 무산되고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2020년까지 그냥 이제 그냥 논밭으로 계속해서 이제 비어 있는 땅이 된 건데,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진위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이렇게 해서 진위역에 이제 바로 붙어 있는 산업단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발표가 됩니다. 요게 3, 4년 전에도 LG 디지털파크라는 이름으로 해서 똑같이 이제 진이면 야망리, 하북리 일원에 똑같이 잡혔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자료로 띄워 드릴 테지만, 아까도 이제 100% 신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이 지도에서 서쪽에 있는 덩어리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요 이제 동쪽에 있는 요 좀 긴 요 위에 있는 것들만 지금 진이 산업단지, 그리고 뭐 진이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LG 디지털파크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LG 디지털파크가 이제 축소된 이유가 요 이제 비슷한 시기부터 해가지고 마곡 산업단지에 이제 LG가 들어가기로 하고, 일부는 STX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STX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거기 이제 마곡에 이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LG가 그런 이제 마곡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STX가 들어오기로 했던 자리들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여기 이제 평택에 들어오는 LG 디지털파크 같은 경우에 규모가 이제 굉장히 작아졌
졌다고 이제 좀 분석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비어 있었고, 그 비어 있었던 땅이 평택 지니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서 2020년 계획 수립, 2025년 사업 준공 해가지고 면적이라든지 위치, 그리고 어떤 산업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환경 영향 평가에 지금 다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추진 경위가 여기 2019년도 1월부터 기본 구상, 타당성 검사, 용역 착수 이렇게 해서 다시 재추진이 된 겁니다. 여기. 그래서 원래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진이 4산업단지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평택 진이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를 보시면 진이역이 있고 사업 대상지 해서 이렇게 빨간 네모칸이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데가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었다면 여기가 이제 계속 이제 비어 있게 되고 이 진이역 위치인 거고요. 여기만큼만 이렇게 이제 산업단지가 추진이 되는 겁니다. 여기만큼만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요거 50만 평 다 돼요. 48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 영향 평가에 전부 나오는 거다.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의 목적에 맞게 사업 구역, 그리고 0.5km, 그리고 2km 구간 해가지고 여기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자료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사업의 세부 계획, 그리고 추진 경위,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좀 힌트를 얻고 투자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를 좀 더 예를 들어드리면 관심이 좀 많이 높으신 부천 종합운동장역 역세권 개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환경 영향 평가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보고서가. 여기에는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해가지고 섹터 내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까지도 요게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요거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 종합운동장 이런 역세권 융복합 개발 사업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그리고 사업의 목적,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이제 사업 개요라든지 목적 이런 게 있고, 이게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 교통에 대한 얘기라든지 여기 입지에 대한 것도 좀 얼추 분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좀 꼼꼼히 읽으시더라도 이 주변 지역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교통, 그리고 새로운 교통이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개발을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GTX A, B나 뭐 다른 노선이나 노선에 따라서 이제 개발을 같이 어떻게 묶어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실마리가 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요게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것인가, 어떤 자료를 보강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요 이제 환경 영향 평가는 2배, 3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자료라고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이제 좀 요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해가지고 이렇게 찍혔다. 그리고 요거를 먼저 알았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 굉장히 여러 형태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제일 원초적인 거를 이제 보면 요 안에 이제 개발될 때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냐, 아니면 요 주변에 를 해야 된다는 거냐, 요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투자 시기나 개발 단계, 개발 단계에 따라서 시차나 현재 지가를 굉장히 이제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섹터 안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투자를 한다 하면 이 개발이 어떤 개발이냐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보상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시세에 맞게 굉장히 싼 가격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상비를 높게 받으면 이제 좋은 건데,
이게 부천 종합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 역세권 개발법에 따르죠. 그렇지만 반면에 뭐 공공주택 개발 요런 안에 섹터 안에서는 뭐 높은 보상비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역세권 개발 쪽이 더 높은 보상비를 기대할 수가 있고 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높은 보상이나 이제 또 다른 용도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려 있다고 한다면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용되는 법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100% 동의를 얻지 않고 50%의 동의만 있어도 강제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 법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높은 이제 보상비를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만 싸게 들어가더라도 한계가 그만큼 낮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진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진이 4산단 평택 이제 진이 테크노밸리죠. 테크노밸리 같은 산업단지의 경우는 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주변에 갖춰지는 교통이라든지 도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산업단지 밖을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산업단지가 그렇게 해서 일자리라든지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요거에 따라서 요 규모에 따라서 또 다른 주택이라든지 편의시설 요런 게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하면 주변의 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주변에 있는 땅들이 비어있는 땅들이 굉장히 이제 가치가 높아지죠. 그렇지만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 이제 새로 들어오는 교통이라든지 새로 개편되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주변 뭐 사거리면 더 좋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도로가 넓은 도로 그리고 대로에 있는 뭐 고속화도로 말고요. 그런 대로 주변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좀 안에 해야 되냐 섹터 밖에 해야 되냐 요거는 이제 사업지나 개발 방법 그리고 개발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공공 개발이지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뭐 투자해서 나쁘지는 않죠. 이게 그만큼 이제 시세 차익을 위해서는 시간 투입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돼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지만 이런 이제 환경 영향 평가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계획들을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에 투입 금액은 이제 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나 혼자만 아는 거는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는 이제 아는 사람이 그만큼 이제 좀 적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계획 단계를 정확히 알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 기간은 짧고 굉장히 이제 오름폭은 이제 큰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중에 하나인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절대 섣부르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요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본인이 입는 거고 뭐 굉장히 비율적으로는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 적긴 하지만 내 사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